안녕하세요. 코스모스 캠핑입니다. 집에서 식사하면서 텔레비전들 보시잖아요. 그럴 때 보면은 저희 집은 걸어서 세계 속으로 뭐 이런 걸 많이 봅니다. 그럴 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야, 우리 죽기 전에 저기 가볼 수 있을까? 라는 나라. 바로 스위스입니다. 오늘은 수공구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 생각인데요. 수공구는 다들 아시다시피 한자 그대로 손으로 쓰는 거잖아요. 어떤 건 손으로 안 쓰나? 이 수공구 중에 보면은 좀 정밀해야 되는 어떤 그런 공구들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아는 바로는 정밀해야 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박혀있는 스크류, 그게 이제 망가지면 되게 안 좋은 사태가 벌어지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좋은 수공구를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수공구만도 뭐 100년 넘게 만드는 회사들이 꽤 있고요. 그 중에 제가 오늘 말씀드려 볼 회사는 PB 스위스 툴이라고 스위스 브랜드고 스위스 자체 내에서 100% 생산하는 수공구들입니다. 저도 많이는 갖고 있지 않고 몇 개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코스모스 캠핑에서 상부장 작업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문짝이나 스토퍼를 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임팩으로 하면 힘 조절이 잘 안 되는 때들이 있어요. 이제 미세하게 돌리고 그만두고 해야 되는 때들에 수공구들이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수공구들 이제 한번 전체적으로 쭉 한번 보시고 제가 이제 하나하나 좀 설명을 좀 드려볼 텐데요. 어떤 상황에서 주로 이제 쓰는지 잠깐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공구를 말씀드리기 전에 나사 규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 아마 대부분 아실 겁니다. PH라고 표현을 하죠.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제일 유력한 설이 필립스 헤드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필립스라는 분이겠죠. 이 자리를 빌어서 필립스 경에게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실 저 필립스 헤드 없었으면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산업혁명 때도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바가 있습니다. 필립스 헤드는 이제 1, 2, 3 혹은 뭐 굉장히 작은 거 뭐 좀 이렇게 1, 2, 3, 4 이렇게 나뉘는 것 같아요. 4 이상은 제가 못 본 것 같고요. 저도 1, 2, 3, 4를 가지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그런 거죠. 조그만 나사 돌릴 때 1번이나 그 뭐 0번이나 1번을 쓰고 이제 뭐 그런 단순한 내용인데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상부장 문짝을 체결할 때 가끔가다 황동으로 된 PH1 나사를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이유는 별건 아니고 이제 뭐 조금해서 작은 공간에 스토퍼를 달거나 아니면 무슨 이제 홀더라고 얘기하죠. 캠핑카 내부 상부장이 덜컥 열리면 안 되니까 이제 어떤 조작을 따로 해야 또 열리는 상황일 때 작은 나사들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공간도 좁고 길이도 짧고 이제 그런 나사를 쓰는데 그 나사가 되게 무른 나사입니다. 나사를 돌리다 보면 그걸 이제 영어로 캠 아웃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말로 전문 용어가 있죠. 빠가 난다. 빠가가 나면은 이게 걷잡을 수 없습니다. 작업이. 그걸 뭐 부러뜨리거나 뭐 어떻게 여러 가지 다른 험악한 방법들을 써야 되는데 제가 어딘가 책에서 읽은 내용 중에 아주 좋은 얘기가 있더라고요. 가장 훌륭한 엔지니어는 나사를 망가뜨려서 뽑는 게 아니고 온전하게 그 자체로 뽑아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빨 뽑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 얘기에 공감이 갔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망가뜨리지 않고 제거를 하는 거를 선호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박을 때도 나사못을 체결할 때도 그 과정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캠 아웃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려면은 드라이버 있죠. 드라이버를 완전히 빼서 다시 90도 돌리고 뺐다 다시 90도 돌리고 하지 않게 라쳇 드라이버를 써야 되거든요. 라쳇의 원리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굳이 드라이버를 다시 나사 머리에서 그걸 빼서 다시 돌리고 빼서 돌리고 하지 않는 번거로운 걸 방지도 하고요. 그리고 캠아웃, 빠가가 나는 현상을 방지하는 작동도 해줍니다. 그래서 라쳇으로 된 PB 스위스 툴의 드라이버를 1, 2, 3라고 얘기하는데 작은 거, 중간 거, 큰 거 이렇게 돌려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잘 몰랐었는데요. PB 스위스 툴은 이 십자 드라이버, 일자 드라이버 이런 것보다는 L 렌치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육각으로 된 그 돌리는 볼트 있잖아요. 그걸로 많이 유명하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처음으로 색깔을 입혀서 색깔만으로 규격을 알아맞출 수 있는, 색깔만으로 규격을 판별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산에 높이 올라가거나 어디 뭐 전봇대에 매달려 있을 때는 아주 직관적이겠죠. 다시 한번 확인을 안 하고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색깔을 집으면 바로 그 규격이다라는 어떤 그 컨셉인데요. 이게 세계적으로 굉장히 히트를 칩니다. 지금은 뭐 특허가 풀렸는지 어쨌는지 여기저기 회사에서 색깔 있는 렌치가 나오긴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아주 센세이션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육각 L 렌치를 많이 쓰지 않아서 굳이 사지는 않았습니다. 많이 비싸거든요. 수공구 치고는 좀 비싼데 하긴 뭐 PB 스위스 툴에서는 그냥 망가지거나 잘못되면 그냥 무작정 바꿔주는 정책을 쓰고 있는 것 같아서 뭐 하나 사두시면 크게
그렇게 손해는 아닐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으로 패션회사 MD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패션회사 MD를 미술대학교 졸업한 사람이 하는 어떤 그런 인식 자체가 없었거든요. 패션회사 MD는 뭐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해서 사장님들이 막 주먹구구식으로 구매하던 걸 이제 통계나 이런 것들을 적용시켜서 미적인 감각으로 뭐 이렇게 한다 뭐 그런 내용인데, 실은 그렇게들 얘기하죠. MD가 뭐냐 그러면 이제 뭐든지 다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직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부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뭐 지금 동영상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 남성분들이 공부에 대해서 잘 알더라도 그것을 쓸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집에서 무슨 코어 드릴을 돌릴 수도 없고 그냥 기본적인 것들만 하시는데, 사실 이 수공구가 되게 매력적인 공구들입니다.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라쳇 드라이버는 캠아웃 현상을 예방하면서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이게 또 라쳇 드라이버를 한번 쓰게 되면 그다음부터 그냥 손 드라이버가 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조금 돌려도 그냥 라쳇 드라이버를 쓰는데, 사실 단점은 라쳇 드라이버는 좀 무겁습니다. 안에 이제 기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간 무거운 건 당연한 거고요. 그립감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손에 감기는 느낌이 아주 환상적입니다. 진짜 보기에도 그렇게 보이실 텐데 잡아보면 진짜 아주 만족스러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정에서 수공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두 개씩 준비해 놓으셨다가 가끔 이제 청소기 고장 나거나 그러면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럴 때 한번 써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끝부분에 보시다시피 자석식으로 돼 있어서 조그만 총알 팁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바꿔가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중요한 얘기고 어떻게 보면 안 중요한 얘기지만, 그래도 제가 알고 있는 것들 공유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또 코스모스 캠핑에 캠핑카 제작을 의뢰하실 분들이 이런 영상을 보시면 아, 저 친구는 저렇게 해서 저런 것들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구나 라는 그런 뭐 홍보 효과도 약간은 노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캠핑카 단단하게 만드는 코스모스 캠핑이었습니다.